자, 2월 20일 월요일 시장은 신규주 뻥튀기 행진을 이어서 이노진이란 종목이 상장합니다. 탈모 제품, 피부 미용 관리 전문 기업인데 이번에 상장하는 이노진은 다른 종목과는 달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이전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신규주의 뻥튀기가 요즘 기업의 실적, 내용이나 업종보다는 시가총액 규모와 유통 가능한 물량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이노진이라는 종목은 원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저도 신규주 뻥튀기가 계속 이어질 때 이 코넥스에서 사볼까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계좌를 만들고 또 모르는 시장을 손대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공모가가 3,000원인 종목이 지금 7,400원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가 3,000원 기준으로 공모주 포함해서 전체 물량의 시가총액은 360억 정도 규모인데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는 이미 2배 가격을 뛰어넘어가지고 7,400원에 마지막 거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면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답게 구주주의 물량이 당연히 유통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과거에 이런 구조 때문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종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목들 대부분이 초기에는 구주주의 대놓고 설거지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고 주가가 부진한 다음에 그 뒤에 상장 첫날의 가격을 회복해주는 추세가 보일 때만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을 매매했지. 그거 아니고서는 코넥스 종목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직 시가총액 규모, 유통 가능한 물량 가지고만 뻥튀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구주주의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있어도 시가총액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넘치는 수요를 이기진 못하고 당연히 2배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수요란 제가 토요일 오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특정 기관과 일부 왕개미들의 몰빵 주문으로 인해서 100주를 받으려는 수요라 보면 되겠으며 이 기업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신규주 중에서 2배 튀겨져 가지고 그 뒤에도 좀 대박난 종목을 보면 자이언트 스텝 2배 튀겨졌는데도 끝까지 오르고 그리고 성우 하이텍 성일 하이텍 이것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주가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상장 초기에도 2배 뻥튀기 되었음에도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세비캠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이 자이언트 스텝, 성일 하이텍, 세비캠 2배 튀겨져도 계속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기억에 남는 게 이 3개 종목이고 그 외에 나머지 수백 개 종목들 잘된 건 3개 더 찾아보면 있겠지만 잘된 건 이렇게 작은데 고점 대비 반토막 그냥 다른 종목들처럼 똑같이 간 종목이 수백 개입니다. 잘못된 건 수백 개, 잘된 건 3개. 지금 이 확률만 보더라도 내가 과연 이걸 고점에 따라가야 되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처럼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로또 터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식 매매는 확률이 좀 높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로또급을 바라고 매매를 한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계좌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로또급만 바라고 매매하다가 수백 개에서 깨지고 가끔씩 한두 개에서 대박 나봤자 결국에 다시 이런 종목을 찾게 된다면 수익금은 무조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률만 보더라도 이노진이라는 종목이 뻥튀기 되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신규주 영상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묻지마 2배 그 수요조차도 100주 받으려는 그런 수요들 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지만 그나마 최근에 2배로 시작하지 않은 제이오에서 잠깐 매매하고
2배 안 튀겨진다면은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초반에 방어력을 믿고 매매를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2배 안 튀겨지면 매매가 가능한데 2배 같이 튀겨지면은 그냥 손 놔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 잔량이 3천만 주, 4천만 주가 아니라 3억 주, 4억 주, 10억 주 이렇게 쌓여 있어도 그 수요는 100주를 받으려는 특정 기간이 몰빵을 한 수요이기 때문에 상한가 잔량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노진에 상한가 잔량이 1억 주가 쌓이든 2억 주가 쌓이든 10억 주가 쌓이든 100억 주가 쌓이든 그 수요는 이 기업과 상관없는 그냥 서로 100주 받아보겠다고 나오는 수요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펙 합병 상장 종목들이 난리가 아닌데 자, 이 화해인 서킷이라는 종목도 수량 배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거래량이 22,000주인데 이 22,000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역시나 이베스트 쪽에서 잡아먹었습니다. 이베스트랑 교보. 당연히 이 이노진이라는 종목도 뭐 개인이 아무리 빠르게 8시 20분에 주문 넣어봤자 최대 수량까지 넣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키움증권에서 1순위로 2순위, 3순위도 아니라 개인들이 가장 많은 증권사인 키움증권 뭐 다른 증권사 통합 1위는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1순위로 최대 수량을 넣어봤지만 절대로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순위로 넣어도 절대로 체결되지 않던 게 전부 다 이베스트 쪽에서 가져가고 이노진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초가의 물량이 아주 많이 풀려야지 그땐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뭐 이거 역시 이미 대놓고 코넥스 시장에서도 7,400원 2배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이 아주 가벼워서 시초가에 나올 물량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으며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쉽게 매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수가 가능한 시점은 이런 식으로 설거지가 되는 최고점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그냥 가짜 수요만 몰려가지고 좀 말도 안 되게 계속 튀겨져서 어쨌든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은 고점이라 보셔야 됩니다. 더 올라가도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초기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뭐 며칠 일주일 불꽃놀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다는 것. 내가 만약에 신규주로 이 기업의 내용이 진짜 좋아가지고 아 나는 이 종목은 진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뻥튀기가 안 되는 종목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대박주들은 뻥튀기가 안 되는 종목에서 대박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시초가를 보시면 하은가,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것도 마이너스에서 시작. 잘된 종목은 거의 대부분 공모가에 시작해서 세력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매집을 하는 종목입니다. 세력들은 2배 뻥튀기 된 종목을 장기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하진 않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희박한 로또급 확률이라는 것. 아쉽게도 이노진은 2배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최근에 이 많은 종목들처럼 매일 이 신규주에 대해서 재미없는 이야기만 해드리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2배로 시작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 고점에서 설거지 당하지 않기. 기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화려해도 주가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주가를 추가로 올리는 세력은 붙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내용이 별로라도 주가만 합리적이라면 세력이 무조건 붙는다 말할 수 없지만 세력은 주가가 합리적인 종목만 찾아다니면서 매집을 합니다. 내용이 별로라도 어차피 주가를 띄우는 내용은 신규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아무 유령주나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세력들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이미 상장된 종목들은
주주 구성 자체가 꼬여 있고 신규주는 그냥 새하얀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린다 보셔야 되는데, 이미 상장된 종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올린다면 당연히 시장에 온갖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신규주는 아무 이유 없이 올려도 시장의 경고,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2배로 튀겨지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점에서만 사지 마라 라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계속 소고기값 버는 이 분위기도 나쁘진 않겠지만, 또 신규 매수자들을 위한 또는 가끔씩 나오는 이런 박셀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위한 그런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